자, 북한의 비건이 오늘 한국에 들어오는데요. 자, 부장관이긴 하지만은 북핵 수석 대표지요. 그런데 북한이 비건이 들어오는 날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이 담화를 내고 다시 한번 명백히 하는데 우리는 미국 사람들과 마주 앉을 생각이 없다. 때 아닌 때에 떠오른 조미 순회회담설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최선희가 담화를 통해 입장을 발표했다. 사실 언어도 다르길래 별로 뜯어보지 않아도 쉽게 알아듣기 쉽게 명명백백하게 우리 입장을 미국에 이미 전했다. 그런데 왜 때도 모르고 또 조미 순회 회담 중재 의사를 밝힌 오지랖이 넓은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언급에 비판을 했다. 그 문재인에 대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말기가 어두워서 그런지 아니면 제 좋은 소리를 하는 데만 습관이 되어서 그런지 지금 남쪽 동네에서는 조미 순회담을 중재하기 위한 자기들의 노력에 변함이 없다라는 헛된 소리들을 계속하고 있다. 제 코도 못 씻고 남의 코부터 씻어줄 걱정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가관이다. 이처럼 자꾸 불쑥불쑥 때를 모르고 장꼬대 같은 소리만 하고 있으니 북남 관계가 더더욱 망가진다. 자, 지금 이 타이밍이 비건이 7일부터 오늘부터 9일까지 2박 3일로 한국을 찾았는데 이때 미국과 남측에 북이 동시에 메시지를 낸 겁니다. 자, 비건은 지난 6월 29일 워싱턴에서 열린 화상회의에서 북한을 향해 외교의 문이 열려있다. 대화의 장으로 다시 들어와라. 이렇게 말했지만 미국도 북한이 안 들어올 거라는 건 잘 알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문 정권이 이 대북 라인들을 다 바꾸면서 이 부분과 관련되는 지금 뭔가 새로운 이 미국의 제안을 나올 것처럼 이렇게 막 말을 돌렸어요. 그러다 보니 오늘 한국일보는 비건이 대북 제재를 완화시키는 새 협상 보따리를 들고 한국에 온다. 그래서 이 완화의 방점이 찍힌 대북 제재 완화의 방점이 찍힌 새 제안을 미국이 마련을 했고 비건이 들고 올 거다. 그러면서 비건이 서울에 머물면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양국 간의 협력을 심호있게 언론할 거다. 지금 이렇게 흘리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 발인지 한국의 외교부 발인지 모르겠지만은 비건은 일단 한국에 들어와서 강경화 등 외교부 관료들을 주로 만나는데요. 비건 방한의 목적은 한반도 긴장 관리인데 북한의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에 이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져 있으니 미국의 대선이 끝날 때까지 제발 북한이 사고 못 치게 좀 해라고 트럼프가 비건을 보고 함 가라 했겠죠. 그래서 미국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한국과 북을 위해 노력한다 이래야 북한이 이것들이 이제 북한과의 창구를 닫지 않았구나 이렇게 여기고 좀 북이 가라앉지 않을까 이런 목적으로 보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측은 북한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시나리오를 비건이 가져올 거다. 그래서 마치 최근에 한국이 미국과 관련해서 이런 로비 작업을 했고 문정인이 한 말이 있죠. 바이든이 되면 아마 이 비핵화 문제가 잘 안 될 거다. 트럼프 있을 때 해야 된다. 한 말이 이 한국 정부가 미국의 로비 1위 국가라는 그 장점을 동원해가 북한의 대북 제재 완화에 유연하게 접근하겠다라고 미국의 북핵 실무자들이 자세가 바뀌었더라. 이런 말을 퍼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영변불능하는 움직이기 어려운 상수고 이거에 추가 알파하는 알파를 보태는 여러 가지 옵션을 마련했다. 그러니까 하노이에서 미국이 요구했던 영변 플러스 알파 틀은 유지하되
이 알파를 낮은 수준의 알파로 하면 북한이 수용을 하고 미국이 제재를 완화하는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 원하는 낮은 수준의 알파는 일부 핵시설 사찰이나 ICBM, 폐기, 핵물질의 단계적 반출이 거기에 포함되고, 이게 다 트럼프가 선거 때 미국에다가 쇼할 수 있는 이런 가시적인 눈으로 촬영해서 보여주기 좋은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같은 북미 관계 정상화 옵션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꼭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게 없이, 그래서 미국이 그간에 완전한 비핵화가 달성되기 전에는 제재 완화가 불가능하다라고 했던 오로어 나싱의 태도에서 유연해졌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북한을 꼬드기자, 지금 이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오늘도 지금 이 협상을 하지 않겠다 했고, 하노이 노딜이라는 굴욕을 맛본 뒤에는 확실한 미국의 양보를 먼저 말해라. 그래서 비건이 와서 그러면 북한의 구미에 맞게 뭘 던질 거냐. 저는 제가 듣기로는 비건이 가지고 오는 건 아무것도 없고, 영변 플러스 알파에서 알파를 트럼프 좋아할 만한 시각적인 효과만 있지만 실 내용은 별것도 없는 걸 보태면 미국이 제재를 완화해준다. 이거는 문가리우스나 문정인이나 이런 한국의 희망사항이지, 미국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아무런 협상 보따리가 바뀐 것은 없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거 전부 한국이 언론 플레이를 일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미국에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너무 벌어져 있어요. 자, 트럼프가 북한 깜짝 쇼를 이 10월 달에 한다고 하더라도 당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의외로 미국 사람들한테는 북한 이슈가 별로 관심이 없는 이슈입니다. 미국의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코로나, 또 후보자의 이 개인적인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이지, 북한 이슈가 미국 대선에 미치는 영향력은 2%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트럼프가 결정적으로 자신의 지금 대선 향배를 바꿀 수 있는 승부수가 되는 문제라면 북한 문제를 가지고 막판에 극적인 승부수를 한번 던질 수 있겠지만은, 그러지도 못하는 이슈를 가지고 지금 이번에 승부수를 던졌다가 10월 달쯤에 북한하고 또 딜을 해서, 스몰 딜을 해서 북한하고 쇼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잘못하면 대선도 낙방하고 그야말로 완전히 패가망신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북한을 포함한 미국의 대외 정책은 미국의 지금 주요 이슈 중에서 16개를 분류를 합니다. 이 주요 대선 이슈들 16개 중에 14위라는 거예요. 1위가 건강보험, 그리고 2위가 안보, 총기 규제, 교육, 경제 등으로 쭉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대외 정책도 북한 때문이 아니라 미국, 이란의 전쟁 위기, 미중 갈등이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과의 갈등은 북한이 미국하고 잽이 안 되다 보니까 갈등 중에서도 저 뒤로 밀려 있는 이슈라는 겁니다. 그래서 워싱턴의 한 외교 전문가는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지금 북한이라고는 없다.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했을 때도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뭐라고 말을 안 했어요. 트윗도 하나 안 했지요.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면 저런 식으로 폭파하면 너 우리하고 회담 못해, 이런 말이라도 안 했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마지막으로 북한 말을 한 게 3월 초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선 막판에 트럼프가 다시 북한 문제로 돌아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하고 오늘 중앙일보의 칼럼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도 안 만날라 할 거다. 지금 바이든보다 12%나 낮은 상황에서 트럼프를
지금 김정은이가 만나겠느냐? 아니 만나서 당선 가능성이 있으면 내가 맨날 하는 이야기죠. 당선시키고 보따리 내놔라 하겠지만은 트럼프가 만나고도 떨어지면 김정은이는 바이든한테 찍히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클린턴과 잘 지내다가 갑자기 부시가 오면서 이 악의 제국, 악의 축이라고 벼락을 맞았지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 바뀔 때 조심하는 게 좋다. 그래서 북한도 대선 전에 회담을 할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 되든지 당선된 자와 대선 후에 하는 게 낫다. 그래서 최선희의 성명이라고 엊그제 나온 거에 보면 북미 대화를 정치적 위기를 위한 도구로 여기는 미국과는 마주 앉지 않겠다. 그리고 트럼프가 정상회담에 만약에 기적같이 응하려고 해도 시간이 되느냐. 자, 공화당 전당대회가 8월 24일이에요. 자, 이때까지 자기가 이제 가능성이 없다고 공화당에서 다 등을 돌리고 있어요. 지금 전부 이탈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따독여서 전당대회 때는 공화당 단합대회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걸 할 시간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당대회가 끝나면 이제 8월 24일부터 11월 선거 때까지 전국을 돌아다녀야 되죠. 각 주를요. 자, 그럴 때 미국을 잊지 않고 김정은이 미국 갈 리는 없고 트럼프가 이틀이나 사흘을 소비해서 밖으로 와가지고 김정은이를 만난다? 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김정은이 미국에 가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그게 11월 선거 전에 조율이 되어서 만약에 데리고 갔다 하더라도 그것도 기적이지만 김정은이 미국에 갔을 때 트럼프한테 역풍이 올 수 있다. 저걸 왜 데리고 왔냐. 자, 그래서 한국이 또 볼턴의 말처럼 상상력을 발휘해 가지고 지금 미국이 영변 플러스 알파 수준을 낮추고 그걸로서 제재를 대선 전에 완화해 주자. 이런 거를 갖다가 지금 이 한국이 나서서 또 공작을 하고 있어요. 외교안보팀 바꾸고 난 뒤에요. 그런데 대북 대화론자들도 지금 하는 이야기가 북한은 대화를 할 때는 도발을 삼가한다. 그래서 대화를 하자면서 핵실험을 하거나 ICBM을 쏠 수는 없을 거니까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런 장난을 했지만은 근데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 이런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지금 적절한 이 대선 막판의 타이밍에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북한도 지금 서로 만날 생각이 없는데 한국만 애가 타가지고 하겠다면 북한을 끌어내는 유일한 방법은 DJ 때처럼 몇 억 불을 줘야 되겠지요. 그때보다 몇 배를 더 줘야 되겠죠. 한 10억 불 주면 놓을지 몰라요. 돈 맛에. 자, 그렇게 돈을 줄 겁니까? 그리고 그렇게 돈을 준 인물을 국정원장에 지금 앉혀놔서 돈 주려고 앉힌 겁니까? 그거 말고는 이 일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